싶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떠나고 싶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알리고 싶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전략을 우리는 갖추고 있는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고객들을 관리를 할 때 반복적으로 오는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신규 고객 마케팅만 하시잖아요. 그럼 비용이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5배에서 7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고객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망패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규 고객한테 여행 키트, 헤어 용품들을 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신규 고객한테도 이걸 주고요. VIP 고객들한테도 이걸 줍니다. 자, 누가 떠나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VIP가 떠나가죠. 나는 여기다 돈 쓴 게 얼만데 지금 신규 고객하고 똑같이 해준다고? 차라리 신규 고객하고 똑같이 해주는 건 그나마 나아요. 어떤 곳은요, 신규 고객한테만 줍니다. 기존 고객한테는 주지도 않아요. 이러면 누가 떠나갈까요? 기존 고객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규 고객을 기존 고객으로 만들고 반복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기존 고객이 서운해서 떠나가는 전략들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규 고객은 신규 고객의 혜택이 있으면 기존 고객은 기존 고객의 혜택이 있어야 되고, 또 기존 고객도 나눠줘야 되겠죠. VIP와 기존 고객. 적어도 VIP는 내가 이것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곳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은 등급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연 매출의 몇 %를 차지하면 무슨 등급, 300만 원만 추가 결제하시면 골드 레벨이 된다. 골드가 되면 내년까지 무슨 혜택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만 더 쓰면 이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더 쓰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계속 함께하고 싶게끔 만든 전략이 리텐션 전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텐션 전략 같은 경우에도 섣불리 만들면 진짜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생일자인 고객에게 뭐를 해주는 시술을 해줬다고 쳐요. 근데 고객들은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해준다니, 이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좋아하지만, 이게 1, 2년만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서비스다, 이러면서 점점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싶으시다면 한시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이게 고착이 되는 순간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나 누릴 법한 혜택들을 그냥 서비스야 라고 하면서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불만이 커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도 어느 시점에 누구 대상으로 할지는 항상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CRM은 무엇이냐?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내 기억에만 의존된 메시지라든지 서비스는요, 한계가 있고요, 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편차가 생기게 돼요. 고객들에게 정확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기본으로 되어야 됩니다. 누가 언제 왜 이 서비스와 이 스타일링과 이런 것들을 신청했는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는지 분석되어 있어야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레벨의 정도도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고객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앞전에 고객이 어떠한 서비스 혜택과 이러한 것들을 누렸는지 기억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고객이 착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디자이너가 지난번에 뭐 하셨죠? 라고 오히려 물어봅니다. 이거 맞아요? 이런 것이 바로 나의 취향이나 나의 개인적인 것들이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곳, 그냥 나를 방치하는 곳 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잘못된 응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땡땡을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라고 내가 먼저 기억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죠. 지난번에 어디 가신다고 하셨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컨택이 될 수가 있겠죠. 왜요? 고객들이 우리가 헤어를 받는 시점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한 시점에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연말 모임을 가야 된다든지, 혹은 내가 뭐 상견례가 있다든지, 이러한 메인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기억돼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 좋은 교류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친근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또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개인적인 교류를 하려고 했더니 그냥 간단만 하고 말을 끊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개인적인 교류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럼 이거 기록되고 어떻게 돼요?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같이 해줘야죠. 근데 눈치 없이 다른 직원은 와가지고 어머 고객님 그때 어떠셨어요? 라고 하면서 또 개인적인 질문을 해버리는 순간 뭐예요? 이곳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곳. 적어도 그 사람이 민감도, 가격의 민감도든 관계의 민감도든, 그러한 민감도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 전 직원이 같이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고객들을 관리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스태프들은 아주 자주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고객들을 관리할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가 객관적인 자료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CRM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CRM 관리는요, 그냥 나중에 광고 단체 문자 보낼 때만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상황과 대상과 그다음에 사유와 민감도와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이 사람에게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약한 사람의 앞단에 이 사람이 스터디 되어 있어야 돼요? 안 되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정말 고단가의 막 비싼 샵이다라고 해도 제가 모니터링을 가보면 고객의 성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나 VIP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이름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샵에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객을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약 전에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VIP라고 우리가 체크되는 고객들은 매번 모니터링이 되어 있고 고객관리 문자도 따로 발송이 되고 그 다음에 혜택도 따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VIP 고객이 어떤 류의 VIP 고객들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고객이 달라져요. 왠지 아세요? 그 VIP 유형을 선망하거나 좋아하는 고객들이 밀집을 하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VIP가 안 돼줄 수 있지만 이 VIP 덕분에 같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주 가는 곳, 이 사람이 뭐 할 때 꼭 찾는 곳이라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전될수록 우리는 브랜딩이 확실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브랜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지만 VIP 고객이 내가 스스로 알리는 작업이 훨씬 더 단기간에 빠르게 우리의 브랜딩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VIP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 우리는 VIP는 정해져 있으신가요? 그냥 대략적으로 누구 정도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과 이런 금액과 이런 참여율에 따라서 VIP의 기준이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VIP를 보는 기준들이 그냥 금액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요, 금액과 함께하는 시간과 참여하는 비율일 수 있겠죠. 이 VIP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VIP 고객들이 떠나는 이유들을 봤더니요, 이제 더 이상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요, 이제 더 이상 이곳이 새롭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인 겁니다. 그래서 혜택은 한시적으로 제공이 되고 계속 변경해야 되고 시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VIP가 그 혜택을 선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내가 별로 원하는 서비스 아닌데 괜찮아요. 같이 읽을게요. 고객은 거절하면서 만족한다. 네, 이런 혜택에 대한 제안은 들어왔지만 내가 거절해서는 내 마음인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한조차 있지 않은 곳은 나를 관리해준다라고 느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거절할 거리라도 제안을 하고, 고객님 요번에 저희 VIP로 전환되셔가지고 저희 이런 혜택이 있으신데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VIP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해 준다라는 거죠. 그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선택해야 되는 좋아하는 서비스만 개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선호하지 않은 생뚱맞는 이벤트더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거절한 것은 내 선택이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무것도 안 해준 곳이다 라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격이 안 맞다라고 느껴질 때 VIP는 떠나갑니다. VIP가 대부분 이제 돈 잘 쓰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돈 잘 쓰는 분들은요,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걸 원하고요, 내가 특별하다라고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기할 때도 일반 고객이든 신규 고객이든 외국 고객이든 다 섞여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VIP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VIP라면 내가 조금 더 배려됐고 내가 조금 더 별도로 혜택이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조그맣게라도 큰 거창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VIP 전용 대기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VIP 예약을 했다면 적어도 그 대기 장소는 아예 사전 세팅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내가 뭔가 특별하게 대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들지 않으면 고객이 돈 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공간이 섞이고 사람이 섞이는 걸 VIP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 명품 브랜드에 가면 찐 VIP들이거나 주요 고객은 상품 세일즈할 때 덩그러니 서서 같이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내 쇼핑하고 있는 여정을 고스란히 노출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독방에 넣죠. 그래서 나만의 고유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직원들이 사담하는 게 들려지게 한다든지, 이러한 쓸데없는 소음이라고 느껴지는, 방해라고 느껴지는 요소로부터는 정확하게 차단이 되어 있죠. 남들이 나를 구경한다라고 느껴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느낌들로부터는 배제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VIP 관리 많이 하는 이렇게 메이크업샵 같은 데 보면요. 연예인들 관리하거나 VIP들 관리할 때 절대 그들의 메이크업 받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노출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싫어하니까요. VIP들은 다른 사람하고 일반화가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프라이빗을 지켜주고 있는가, 그 안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분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선생님,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은 우리 샵에서만 돈을 잘 쓰지 않고요. 대부분 유사한 브랜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명품을 구매하는 것도 익숙할 거고요. 이 사람들은 골프를 친다든지 호텔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느꼈던 품격들이 있죠. 거기에서 느꼈던 대접받을 때 느꼈던 톤앤 매너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하고 맞지 않았을 때 이제 또 격이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의 컨셉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컨셉은 힙하고 좀 영하고 조금 더 프리한 곳이에요 라고 한다면 다른 개념인 거죠. 같은 샴푸를 받더라도 그냥 샴푸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요, 고객들에게 샴푸 받는다고 앉기 이전에 아로마 향 같은 거 3가지 준 다음에 한번 맡아보시고 가장 취향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아로마 향을 앞에다가 이렇게 코 앞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힐링, 릴렉스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곳. 그냥 샴푸해주는 곳.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추가되고 고객들이 인지하는 순간 뭐예요?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일반과 프리미엄이 지금 개념이 조금씩 잡히실까요? 일반은 내가 예상되는 서비스의 기본이에요. 커트를 잘한다, 디자인 좋다 이런 건 다 누구나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의 혜택과 부가가치, 그것이 선행되었을 때 바로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의 가치를 주려면요, 자기 확신을 줘야 돼요. 아, 내가 이것을 선택하길 잘했어라는 확신이 느끼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고객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자꾸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지지해주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식으로, 내가 이곳에서 뭔가 부정을 당했다라는 보다는 내가 지지를 받았다, 내가 이곳에서 확신을 느꼈다, 역시 잘했어, 이걸 느끼게 해주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존재감이에요. 얼마나 내가 이곳에서 함께 있는 것이 뿌듯한지, 내가 이곳을 그냥 갔다 왔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존재였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격이 맞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식의 소비와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 밸류가 일치했는지를 꼭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에게도, 저는 제가 만약에 미용실을 운영을 한다면 직원 교육할 때 그냥 미용실에만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겨냥하는 고객들의 레벨에 맞는 브랜드를 경험하게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경쟁사는 미용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은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그 브랜드 밸류에 맞는 다른 업계가 우리의 경쟁사가 될 거예요. 그것이 호텔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구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겨냥하는 전략이 맞는지도 꼭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